안녕하십니까.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짜 일과 가짜 일입니다. 총 3편으로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짜 일에서 진짜 일로 중장년의 퇴직 후 정체성 찾기입니다. 얘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1편을 잠깐 리뷰하고 2편 들어가겠습니다. 1편에서는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이유로서 진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은 거의 없죠. 조직이 요구하는 일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모르죠. 두 번째는 경제적 목적에만 의존합니다. 세 번째는 자율적 동기가 부족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합니다. 네 번째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체성이 혼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끝없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진짜 일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1편에서는 진짜 일과 가짜 일을 계속 나눴죠. 하지만 진짜 일과 가짜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첫걸음이 바로 진짜 일과 가짜 일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고 정의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퇴직 이후에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그래서 퇴직 전에 이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지금처럼 일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지 않고 자꾸만 경력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목일 뿐이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을 일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또 거기서 많이 배운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일들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프로젝트는 결코 일이 아닙니다. 일은 비용과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조직에서 일했기 때문에 비용이 따르지 않고 사람이 없거나 환경이 좀 열악하면은 그런 똑같은 결과를 못 낸다는 거죠. 그거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은 프로젝트, 쇼맨십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일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퇴직 전이라면 더 좋고요. 퇴직 후라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됩니다. 1편에서 진짜 일과 가짜 일을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표현은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사실상 연속적인 스트럼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진짜 일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가짜 일이 될 수도 있죠. 조직에서 했던 일이 퇴직 후에는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일부는 새로운 형태로 진짜 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조직 내에서 사내 컨설팅을 했다. 근데 왜 퇴사 후에는 그 컨설팅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일일 수 있죠. 같은 일이 누군가에는 가짜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진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과 가짜 일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의미로 나누는 것이 가장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진짜 일과 가짜 일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진짜 일과 가짜 일로 나누기보다는 기존의 일과 또 새로운 일로 나눈 것 같아요. 50대에서는 가짜 일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의해서 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조직에 의해서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새로운 일은 정말 기존의 일과 새로운 일로서 나눠질 것 같아요. 기존의 일 개념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일이죠. 생계 수단이었죠. 직장에서의 역할은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부장이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 일이 끝났다. 나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소속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개념의 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일과 가짜 일이 아니라 기존의 일과 또 새로운 일 이렇게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은 자기 실현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퇴직 이후에도 일은 계속될 수 있으며 형태만 달라질 뿐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과 함께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과 무기력감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 됩니다. 일에 대한 정의가 변하지 않으면 퇴직 이후의 방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아 실현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자립과 개인적 성장과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세대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지속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고 또한 정의해야 되고 창조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굳이 그런 일을 갖다가 찾지 않을 걸까요? 왜 새로운 일을 갖다가 정의하지 않고 또 그런 새로운 일을 자신 스스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자신,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새로운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과 생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 급한 대로 아무 일이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기적인 생계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일을 찾게 되는 거죠. 가장 쉬운 일,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점점점 자신이 새롭게 정의한 새로운 일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자신이 스스로 창조하지 않는 일은 정체성 상실과 또 사회적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 직장에서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엄청나게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아니면은 뭐 정체성으로 함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특히 이제 가족과 사회로부터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있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명함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대가 50대가 되다 보니까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또 두려운 심리도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을 벗어나기 싫어하고요.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일을 계속 연장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이러한 가짜 일에서 진짜 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마인드를 깨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짜 일에서 진짜 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가장 큰 거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계 유지인가? 나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몇 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가? 물론 이렇게 스스로 하는 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이라면은 이런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자신의 일과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율해야 되고요. 또 퇴직 후라면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죠. 따라서 점차적으로 퇴직 이후라면은 가짜 일을 줄이면서 진짜 일을 설계해야 됩니다. 진짜 일이라는 건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정 중에 가짜 일이 찾아가는 비율을 분석을 하고요. 진짜 일을 하는 시간, 그것들을 갖다가 점점점 늘려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단순 반복하는 노동이라면은 자신이 옛날에 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강의나 컨설팅이나 또 멘토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돌려야겠습니다. 또 시간 때우기 아르바이트보다는 주로 이제 개인 브랜드 창업이라든지 1인 기업을 준비하는 것도 그 과정으로서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및 컨설팅과 멘토링, 개인 브랜드 창업과 1인 기업이라는 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과정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일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일자리만 얻거나 취업만 찾는다면은 계속 가짜 일만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께서 내가 이거 통해서 어떻게 강의를 해볼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통해 갖고 어떻게 멘토링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브랜드를 만든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또 이런 기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서비스와 또 제품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도전하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새로운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콘텐츠화해서 새로운 형태의 일을 설계해야 됩니다. 강의나 책 출간, 블로그 운영,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의 일환입니다. 저도 이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블로그도 쓰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다 하고 있죠. 이렇게 브랜드 구축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브랜드 구축이 되면은 단순한 생계형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안정과 의미 있는 일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일을 탐색하는 과정 3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험해 보는 거 중요하죠. 기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 평상시라는 것은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퇴사 후가 아니라 만약에 퇴직 전 3년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면서 진짜 일과 가짜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퇴사 후에도 이제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 확인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의존적이었던 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의미 있는 활동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속 조정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코 현장 일을 손에 놓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직원들한테 뭐 광고안을 만들라 그러면은 저도 꼭 한 개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만든 안이 있고 또 제가 만든 안이 있고, 물론 평가는 소비자 평가하는 거니까 결정 보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누굴 지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퇴직 이후에는 계속 현장의 일을 배우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계속 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퇴직 후에는 진짜 일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정착되어야 됩니다. 경제적 수익이라든지 의미, 지속 가능성을 조합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유연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일을 진짜로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이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러니까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 몸으로 때운다고 말하죠. 그런 거 말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창업, 블로그 운영,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나 경험들이나 지식들을 글로 쓰고 동영상으로 만들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일인지 가짜 일인지, 진짜 지식인지 가짜 지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좋아요든 뭐 싫어요든 그걸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프리랜서 경험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 정말 그거를 도움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공동체가 형성되죠. 또 특히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적극 참여해가지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진짜 일을 찾는 그런 일들을 논의하고 토의하면 매우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를 통해서 꼭 50대뿐만 아니라 뭐 40대든 30대든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면서 배울 기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네트워크를 만드는, 또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이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은 돈을 내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필요하다면 돈을 지불하죠. 뭐 그것이 영어든 아니면 몸을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운동하는 거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든 돈을 지불하죠. 예전에 한번 저희 직장에서 갑자기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 유니타스 브랜드에서 에디터 일을 하고 싶다고, 자기 정말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서 꼭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막 막무가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진짜 좋아하는 일은 돈을 내고 하는 건데 너가 그렇게 그 일을 좋아하고 또 하고 싶다면 돈을 내라.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가 내야 됩니까? 물어봐갖고 한 70만 내라 그래갖고 70만 원 갖다가 제가 받았습니다. 킵한 다음에 물론 그 학생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죠. 물론 제가 70만 원 가진 건 아니고요. 갈 때 이제 그 아르바이트 비용 포함해서 70만 원을 줬습니다. 이처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돈을 지불하고 하십시오. 직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식당에서 뭐 삼계탕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가서 내가 돈을 갖다가 100만 원 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말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을 내는 것도 아깝다 그러면은 정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짜로 생각한다면은 돈을 지불하고 한번 그 일을 배워보십시오. 내가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걸 배운다 할 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원봉사는 진짜 일을 찾는 최고의 실험실일 것 같아요. 일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은 되는가가 먼저 가장 고민하죠. 이거 돈 얼마 돼? 얼마 벌 수 있지?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일은 내가 지속적으로 의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금전적 보상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때, 이 자체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몰입할 수 있는가, 즐거운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돈 없이도 지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직 없이도 내 정체성을 실험할 수 있고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험을 통해 진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가치와 의미 부여를 통해서 자기 일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진짜 일과 가짜 일을 구분하려면 결국 자기 자신부터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중장년들이 퇴직 후 가짜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직이 부여한 새로운 역할과 직함에 의존했기 때문에 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찾고 조직 밖에서도 유사한 직함과 포지션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결국 가짜 자신을 기반으로 가짜 일을 이어나가는 일이죠. 그렇다면 진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다움입니다. 내가 조직 없이도 지속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재적 동기입니다. 외부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느끼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자신을 찾지 않고 어떤 일이 돈이 되는가에만 집중하면 결국 퇴직 후에도 또다시 조직이 부여한 역할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기다움을 찾아야 비로소 진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 자신을 벗어나 진짜 자신이 되는 과정을 본다면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해온 일 중에 조직의 일이 아닌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돼야 됩니다.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짜와 또 진짜의 차이를 몸소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실험을 통해 진짜 일을 검증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원봉사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가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시도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할 때 내가 여전히 기쁜지 이 일을 할 때 내가 여전히 즐거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진짜 자신이 되어야만 진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3편에서는 퇴직 후 진짜 일을 찾는 방법, 공동체와 소셜 헤리티지 브랜드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